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희 5강 강의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는 포인터와 다차원 배열이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배열이 메모리 속에서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포인터를 통해서 그런 다차원 배열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라는 이야기까지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중 포인터, 더블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걸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두 배열을 교환하는 문제입니다. 즉, 여기 있는 녀석과 여기 있는 녀석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겠죠. 자, 두 배열을 교환하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각 원소에 대해서 수압 연산을 수행하는 거죠. 얘랑 얘랑 바꾸어주고 얘랑 얘랑 이렇게 바꾸어주고 이거를 쭉 하는 이런 방법이 쉽게 떠올릴 수 있죠. 저희는 수압도 배웠으니까. 자, 그런데 다음과 같이 모든 원소를 각각 수압 연산을 해주면 그만큼 복사 연산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이 말은 배열이 큰 경우에 매우 비효율적이다 라는 것과 같은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저의 주제가 포인터인 만큼 포인터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저희가 콜 바이 레퍼런스라는 이름도 이제 좀 익숙해지실 때가 됐죠. 뭔가 포인터를 사용을 해서 이 녀석을 그냥 이름만 어떻게 바꿔줄 수 없을까?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얘를 B, 얘를 그냥 A로 이름만 바꿔줄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방법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죠. 자, 그 방법을 이해를 하려면 찾아가려면 일단 이중 포인터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중 포인터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개념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포인터도 변수라고 했죠. 포인터도 변수고요. 모든 변수는 그 녀석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포인터도 변수니까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생성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예를 들어 포인터를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에스터리스크를 두 개 붙여줌으로써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인티저 변수를 가리키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간단한 예제를 보도록 하죠. 자, a라는 변수가 있고요. 인티저 원수고 10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제 여기까지는 쉽죠. 그리고 a의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줌으로써 그 주소를 p에 넣어줌으로써 이 p가 a를 가리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변수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있는 곳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얘는 인티저 포인터니까 그것에 대한 포인터 해서 별을 하나 더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더블 포인터고 얘는 이 p를 가리키는 그러니까 p의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줌으로써 얘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출력을 한번 쭉 해보는 거예요. a의 값을 출력해보고 그 a의 주소를 출력해보고 p에 찾아가서 거기 뭐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p의 값을 출력해보고요. p의 주소를 출력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더블 포인터를 두 번 찾아가서 출력해보고 한 번 찾아가 출력해보고 dp의 값을 출력해보았습니다. 자, 출력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자,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어요. 자, 일단 a라는 변수가 있고요. 얘의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a, fc, f0번이고 이 안엔 10이라는 값이 들어 있고요. 저희가 이 p 안에는 a를 가리키는 주소를 가지고 있기로 했죠. p는 인티저 포인터고 얘가 가리키는 녀석은 a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 값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p에다가 에스터리스크를 붙여주면 이 a를 찾아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p는 더블 포인터고 얘가 가리키고 싶은 것은 이 p라는 녀석이고 얘는 인티저 포인터니까 이 녀석은 인티저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그래서 이중 포인터가 되고요. 얘를 가리켜야 되니까 이 P의 주소 A2, FC, E4가 여기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각각의 변수, 이 녀석들은 결국 다 변수죠. 변수가 가진 값들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죠. P는 포인터고 인티저 포인터고 얘를 찾아오면은 요 값을 찾아올 수 있고, 자, A의 주소 앰퍼센트 붙인 게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밑에를 떼어놓고 위에만 또 보면은 이 DP는 이 P를 가리키는 거니까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걔를 찾아오면 여기를 찾아올 수 있고요. 그리고 P에 앰퍼센드를 붙이면 그 주소를 여기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이 DP가 찾아간 것에다가 여기 A까지 찾아오려면 DP를 통해 이 A까지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될까? 여기서 여기를 찾아오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방법은 간단하죠. 이 DP를 찾아가면은 이 P에 접근할 수 있고 그 안에는 A를 가리키는 주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찾아가면 되겠죠. 즉, 두 번 찾아가면은 A를 찾아올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두 번 참조하는 거죠. 이중 참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연산은 성립을 하지가 않죠. A에 앰퍼센드를 두 번 붙인다고 여기를 이 값을 여기다 저장할 수는 없다라는 건 기억하시고, 그럼 논리적인 의미는 이 같은 의미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중 포인터에 대한 개념은 아주 간단하죠.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 이중 포인터 개념은 간단하고 그 이중 포인터를 두 번 찾아옴으로써 그 원소의 값, 실제 A의 값까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신 분들은 이걸 한번 그려보시면 될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얘를 직접 손으로 그려보시면은 이중 포인터에 대한 개념은 쉽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중 포인터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쉽고요. 이중뿐만 아니라 삼중, 사중 포인터 개념적으로는 매우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우리가 전에 포인터 때도 얘기했듯이 두 번에 걸쳐 발생하는 걸 한 번에 이해하려고 들면 어렵겠죠. 이중 포인터는 뭔가 세 번이 걸쳐 가니까 세 번의 생각을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건 욕심이고요. 당연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그렇다면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저의 원래 문제는 이거였죠. 두 배열을 교환하는 방법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두 배열을 교환하는 방법. 저희가 원하는 거는 배열의 원소를 하나씩 교화체하는 게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형태의 수합을 원하는 거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메인을 보면은 어레이를 일단 두 개 만들었어요. A와 B 어레이를 만들었고요. A는 10으로 시작하고 B는 20으로 시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레이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들을 생성을 할게요. 다른 말로 하면 별명을 붙여줬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PA 포인터는 어레이 A를 가리키고 있고요. PB 포인터는 어레이 B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는 이 별명을 가지고 데이터에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녀석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 배열을 출력하는 함수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배열의 값들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배열을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PA가 있고 PB가 있고 여기에 주소값이 들어있어요. 각각 주소값이 A와 B 배열을 가리키는 주소값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둘을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 둘이 가리키고 있는 녀석을 바꾸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수합해 주면 될 겁니다. 주소값만 수합해 주면 되죠. 주소값만 수합해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PA가 PB를 가리키게 되고 PB가 PA를 가리키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배열이 서로 교환된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어떤 변수의 이게 변수죠. 둘 다 변수죠. 결국 포인터 변수인데 변수의 원본값을 바꾸는 방법, 수합함수 만들어 봤었죠. 자, 그때 원본을 바꾸려면 앞에다가
앰퍼샌드를 붙임으로써 이 주소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게 콜 바이 레퍼런스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주소를 전달해 줄 거예요. 이 PA 변수의 주소, PB 변수의 주소를 전달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을 매개 변수 어떤 녀석이 받아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남죠. 우리가 원래 만약에 int a 같은 걸 전달해 주면 앰퍼샌드 a를 주소를 전달하면 이 녀석을 받는 매개 변수는 포인터로 받으면 됐었죠. 주소를 저장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지금 있는 이 p의 pb 자체가 주소를 가지고 있죠. 주소 가진 거에 또 앰퍼샌드를 붙였어요. 이거는 주소에 주소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원래 주소를 받을 때 별을 하나 넣었었는데 주소에 또 주소를 받으니까 별을 하나 더 넣어야겠네요. 즉, 이 함수의 원형을 보시면은 주소에 주소를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변수의 주소를 저장할 거니까 에스터리스크가 2개 붙은 이중 포인터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를 받으니까 주소에 주소를 저장하기 위해 2번을 적어 주어야 됩니다. B도 마찬가지로 이중 포인터로 받아주면 될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갖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매개 변수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걸 받으면은 이제 바꾸어 주는 건 간단하죠. 우리가 바꾸어 줄 때는 가운데 템프라는 공간이 임시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 저희는 주소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녀석도 포인터여야겠죠. 포인터로 받고 그 다음에 A에 있는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A에다가 B의 주소를 B가 가지고 있는 주소, 즉 어레이 B의 주소를 넣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B에다가는 아까 저장했던 이 A가 가지고 있던 주소를 다시 적어 줌으로써 수업을 두 주소가 이렇게 바뀌는 효과를 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인자가 이중 배열인 거 빼고는 안에선 동작이 거의 유사하죠. 이중 배열이 이중 포인터가 인 것만 생각하면 유사합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중 포인터를 사용을 함으로써 배열의 원소를 배열을 교체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요. 좀 복잡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잘 보시면은 자, 이 어레이 A가 1000번에 있고 어레이 B는 2000번에 있네요. 그래서 PA는 1000을 가지고 있게 되겠죠. 자, PB는 2000을 가지고 있게 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수압 어레이 함수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이 어레이 언더바 어레이 A에는 이 앰퍼샌드 PA가 저장이 되죠. 그러면 이 PA의 주소인 3000이 저장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언더바 어레이 B에는 앰퍼샌드 P, B의 값이 저장이 되니까 이 주소 4000이 저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를 시작해 보면요. 이 템프 어레이에는 이 어레이 A, 언더바 어레이 A를 찾아간 녀석을 저장을 하네요. 얘를 찾아가면은 뭐가 있죠? 1000이 있으니까 1000이 저장이 되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얘를 또 찾아간 위치에다가 어레이 A를 찾아간 위치에다가 뭘 써줄 건데 뭘 써주냐 했더니 이 PB를 찾아간 위치 2000이 있네요. 얘를 여기다가 적어준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할 일은 P 어레이 언더바 어레이 B를 찾아간 녀석을 템프의 값으로 바꿔주는 거죠. 얘를 1000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가 끝난 시점에서 PA는 2000을 가지고 있고 얘는 현재 어레이 B를 가리키고 있고요. PB는 1000을 가리키니까 현재 어레이 A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녀석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면 앞서는 어레이 A가 있고 B가 출력이 됐다면 수합하고 나서 PA와 PB를 출력하면 B와 A가 출력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이중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배열을 자체를 교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두 배열을 교환하는 방법 두 번째는 포인터를 사용하고 그리고 그 배열을
참조하는 방법으로 했었죠. 우리가 T에야 PB라는 별명을 붙여 참조했었고 그 참조 주소를 수합하는 방법으로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중 포인터를 사용해서 이 참조 주소 자체를 수합하는 방법으로 배열을 서로 교환하는 효과를 냈습니다. 자, 이게 꼭 제가 배열을 교환할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린 거고 어떤 데이터가 굉장히 클 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그 데이터를 뭔가 수합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자체를 값을 복사하는 것은 큰 배열을 바꾸는 것처럼 비효율적일 수 있죠. 그런데 큰 데이터를 다룰 때 다음처럼 참조 주소를 통해서 참조하고 그거를 수합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배열의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직 배우지 않은 구조체 같은 경우도 비슷하고 또 나중에 배우게 될 복잡한 자료 구조에도 비슷한 효과로 비슷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중 포인터를 살펴봤었고요. 사실 이중 포인터 개념 자체가 굉장히 쉽죠. 개념 자체는 쉬운데 사용할 때 좀 한 단계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내가 한 번에 이해하려고 그런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고 천천히 생각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했었고요. 자, 이중 포인터와 동일한 개념으로 3중, 4중 포인터 등으로 더 다차원의 포인터까지 개념을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3차원 포인터 같은 경우는 이런 형태, 이중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해서 3개로도 사용하고요. 이 3차원 포인터까지는 꽤 자주 사용이 됩니다. 이게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자주 사용되는, 종종 사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때 사용하실 때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 단계 천천히 이해하려고 하면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4중 포인터 이상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한 3중 정도까지는 연습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이제 다차원 배열과 다중 포인터에 대한 저희가 다차원 배열 그리고 다중 포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결국은 다차원을 이해하려면 2차원을 잘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2차원 배열과 이중 포인터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차원 배열의 이름은 다차원 포인터입니다. 예를 들어 2차원 배열의 이름은 이중 포인터입니다. 자, 다음 같은 배열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A에 3x5 배열이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한 번 찾아가서 출력을 해보고요. 두 번 찾아가 출력을 해볼게요. 자, 한 번 찾아가 출력을 하면은 이상한 숫자가 출력이 되네요. 좀 이상하죠? 저희가 이 A라는 녀석도 여기를 가리키게 되고요. 이 녀석도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얘를 한 번 찾아갔더니 주소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이 녀석이 이중 포인터이기 때문이에요. 이중 포인터니까 이 녀석 이중 포인터는 한 번 찾아가면은 포인터를 찾아간 거죠. 주소가 있는 녀석을 찾아가는 거니까 주소를 출력하게 되고요. 두 번 찾아가야 우리가 원하는 원소, 여기 있는 원소를 찾아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상위 차원의 이름들은 다 주소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했었고요. 그래서 A를 출력해 보면 주소가 나오고요. A0도 주소가 나오고 얘도 주소가 각각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주소는 같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렇지만 A 자체는 이중 포인터이기 때문에 원소를 찾아가려면 두 번 이중 참조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 다차원 포인터의 개념, 그리고 다차원 배열, 그리고 다중 포인터의 개념을 이용을 하면은 2차원 배열도 교환을 할 수 있겠죠. 자, 2차원 배열 생각해 보시면, 자, 메인부터 보시면은 A, B 둘 다 2차원 배열이고요. 자, 2차원 배열의 이 주소는 이중 포인터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녀석들을 참조하려면 이중 포인터로 저장을 해야겠네요. 그래야지 얘가 얘를 가리키고 얘가 얘를 가리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거는 소스 코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수합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2차원 배열을 수합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현재 PA와 PB가 있고 얘네는 이중 포인터 변수죠. 변수고 얘네
배열을 교환하는 효과를 내고 싶으면 이 두 값을 수합하면 된다고 했죠. 자, 이 값 원본을 수합하고 싶으니까 여기다가 앰퍼센드 붙인 거를 넘겨줘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쉽게 올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을 잘 봤더니 얘가 2차원 포인터죠. 2차원 포인터인데 얘의 주소를 넘겨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3개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함수를 보면은 3중 포인터가 사용이 됩니다. 네, 3중 포인터가 사용이 되네요. 3중 포인터로 받아야겠죠. 2차원 포인터의 원본값을 받고 2차원이 아니죠. 2중 포인터의 원본값을 받고 싶으니까 그것을 받는 매개 변수는 3중 포인터가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젠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녀석을 수합하기 위해서 템포가 필요하고 이 녀석도 우리가 2중 포인터의 값을 바꿀 거니까 2중 포인터가 돼야겠죠. 그 다음에 아래 단계는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수합 전후로 출력값을 비교를 해보시면 이 두 녀석이 이렇게 바뀌어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차원 배열을 가지고 교환할 때 3중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한 가지 예제를 보여드렸어요. 자, 이렇게 이것뿐만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나중에 동적 할당을 한다거나 다양한 데이터 스트럭처를 다룰 때 3중 포인터까지는 어느 정도 종종 사용이 되게 되니까 한번 이 코드도 직접 타이핑해 보시고 연습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터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개념은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한데 좀 어렵게 느끼는 게 이게 좀 연습이 부족하고 뭔가 여러 단계를 거쳐 생각을 해야 돼서 어렵게 느끼시는 것 같아서 좀 예제를 좀 재밌는 예제 하나 더 가져와서 연습을 좀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장수 카드를 만들고 걔를 트레이딩하는 걸 한번 간단하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죠. 요즘 게임, 카드 게임 같은 경우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국지를 좀 좋아해서 삼국지로 예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삼국지를 보면은 어떤 장수가 이름이 있고 능력치들이 있죠. 장수 이름과 능력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장수 능력과 능력치를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만들어서 얘를 카드로 관리하고 이 녀석들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걸 한번 간단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가진 카드의 정보는 이름, 장수의 이름과 능력치인데 능력치가 총 5개 능력치를 가지는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의 구성은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어떤 인티저의 배열로 5개의 능력이 들어가도록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그 장수의 장수 카드를 만드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인에다가 간단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 녀석은 장수의 능력은 인티저 배열로 만들었고요. 이름은 캐릭터의 배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직 여러분이 스트링을 배우진 않았지만 일단 그냥 이렇게 캐릭터의 배열로 이름을 적어 놓았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은 저희가 세 자로 만들 거고요. 네 자로 만들 거고 이 녀석은 능력은 5개의 인티저가 됐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싶겠죠. 카드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건 2차원 배열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경우는 자, 2차원 배열 사용할 수 없는 이유가 데이터 타입도 다르고요. 이 길이도 다르죠. 만약에 우리가 뭐 2x5 배열로 표현을 할 수 있는 인티저 값들이라면 2차원 배열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여기는 4칸, 여기는 5칸인데 심지어 얘는 캐릭터, 얘는 인티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차원 배열로는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2차원 배열의 개념과 다차원 배열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다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의 이름은 이중 포인터라고 했고요. 그 포인터 안에 이제 또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녀석들이 존재하는 것과 같죠. 자, 그것을 좀 흉내를 내볼게요. 자, 어떻게 흉내를 낼 거냐라고 하면은 자, 어떤 2차원 배열을 만들고 싶은 거죠. 2차원 배열과 유사한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카드의 이름을 일단 붙여 볼게요. 카드 이름을 붙이고 2차원 배열을 만들 건데 자, 그 녀석은 void 타입이고요. 그런데 여기에 그 최하위 차원은 2 개입니다. 2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죠. 어떤 카드, 예를 들어 뭐 KDS라는 카드는 여기 안에 데이터가 2개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2개가 들어가 있는 2차원 배열입니다. 그런데 자, 이 녀석은 캐릭터 타입으로 할 거고요. 이 녀석은 인티저 타입으로 할게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녀석들 타입이 다르니까 그것을 다 다루기 위해 void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 KDS 자체는 void의 2차원 포인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카드의 이름은 KDS고요. 그 녀석의 능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 여기다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name a를 연결해 준 거고요. 여기다가 info a를 연결을 해 준 겁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현재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void 포인터 2개가 들어있는 공간이 있고요. 얘는 name a라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고요. 얘는 info a라는 배열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캐릭터, 얘는 인티저. 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원하는 카드를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2차원 배열은 아닌데 2차원 배열과 유사한 형태로 표현이 되게 되죠. 자, 같은 형태로 HPC라는 카드를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name P 이 녀석을 연결해 줬고 info B라는 녀석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을 이제 카드를 배분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나에게는 KDS라는 카드를 배분을 해주고 컴퓨터에게는 HPC라는 카드를 배분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들을 가지고 있으려면 얘는 2차원 포인터인데 void, 2차원이 아니지 이중 포인터인데 void 이중 포인터니까 void 이중 포인터 타입으로 만들어서 이 녀석들을 홀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KDS 카드를 갖고 있고 컴퓨터는 HPC 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각 카드의 정보를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출력 방법은 요 위에다가 함수로 만들어 놨고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름 그리고 통솔, 무력, 지력, 정치, 매력이라는 능력치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출력을 한번 해보고 자, 게임을 하다 보니까 카드를 바꿔야 될 때가 왔네요. 그래서 카드를 바꾸는 swap 카드라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스왑 카드 같은 경우는 두 카드를 바꾸는데 이 카드를 바꾼다는 뜻은 이 마이 카드와 컴 카드가 가리키고 있는 대상을 바꾸면 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두 변수의 값, 원본을 바꾸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 각각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전달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얘네 자체는 보이드 포인터니까 이 녀석에 앰퍼샌드를 붙이면 3개 붙인 것을 매개 변수로 받아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수학 카드 함수를 보면은 void 3중 포인터를 사용을 했고 a와 b를 받은 다음에 앞서 저희가 2차원 배열을 바꿨던 것과 동일하게 템포 자체도 이중 포인터를 사용을 하고 그 녀석들의 값을 수합해 줌으로써 카드가 서로 트레이딩, 서로 바뀐 것을 바꾸도록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바꾼 다음에 결과도 한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일단 내 카드는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고 컴퓨터 카드는 HPC고 이런 능력치를 가지고 있네요. 보면은 이 녀석은 캐릭터의 배열이고 이 녀석은 인티저의 배열인데 하나처럼 저희가 다룰 수 있게 이런 형태로 2차원 배열, 유사 2차원 배열로 만들어 사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카드 트레이딩 수합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능력치를 봤더니 4개 HPC 카드고 능력치도 HPC의 능력치가 됐고요. KDS 카드가 컴퓨터한테 넘어갔고요. 그 능력치도 교환이 된 걸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다중 포인터 그리고 다중 배열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간단한 데이터 스트럭처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게임도 유사하게 구현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중 포인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배열을 수합하는 방법을 찾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 배열과 다중 포인터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 예제를 몇 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중 포인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계속 말씀드리듯이 여러 단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하려고 욕심을 내면 어려운 거고요. 천천히 시간을 좀 들여서 이해를 하면 생각보다 개념 자체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엔디안이라는 개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5강을 마치게 될 것 같네요.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